이 아이템이 좋을까? 저 아이템이 좋을까? 요즘 두쫑쿠가 유행이라던데 한번 만들어서 팔아볼까? 이 질문을 하고 계신다면 솔직히 말해서 지금 장사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장사는 아이템을 고르는 게임이 아니에요. 유행하는 메뉴를 따라가면 잠깐 반짝일 수는 있어요. 근데 주머니에 남는 건 없습니다. 반대로 장사의 원리를 이해한 사람들은 아이템이 뭐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시간이 갈수록 잘 될 수밖에 없는 방법이 터득하거든요. 오늘은 뭘 팔까가 아니라 어떻게 팔아야 꾸준히 잘 될 수 있는가,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친 사장들의 당 충전 시간. 오늘은 유행을 쫓으면 어떻게 되는지 저희 부모님이 직접 겪으셨던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부모님은 제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한 15년 전쯤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아로니아라는 과일이 있는데 키우기도 쉽고 수확도 편하대요. 부모님 입장에서 계산해보니까 이게 괜찮은 아이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게 1kg에 10만 원 정도 했었어요. 뭐 요즘 딸기 한 팩에 500g이죠? 근데 그게 14,000원, 막 16,000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kg에 10만 원이면 진짜 대박 아이템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한 그루에 보통 7kg 정도 수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걸 1000그루를 심었다. 그러면 거의 7000kg 정도를 수확하는 거예요.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7000kg에 10만 원? 뭐 7억? 대박인 거예요. 7억. 아니 15년 전에 7억이면은 진짜 미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아로니아를 심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부모님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막 10만 원 하던 게 갑자기 2만 원, 그 다음에 5천 원, 그 다음에 막 4천 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같은 7,000kg을 수확을 해도 키로당 5천 원이면 이게 3,500만 원밖에 안 돼요. 뭐 20분의 1, 뭐 반토막도 아니에요. 20분의 1 토막. 그러니까 이게 잘 되는 거, 유행하는 걸 쫓다 보면 우린 이런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저희 부모님을 평가하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시대를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보가 엄청나게 통제가 돼 있었던 시대에서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서 아이템을 선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같은 소시민들이 뭐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다 입소문으로 어디 시장 가가지고 뭐가 잘 팔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막 저희도 인터넷이 엄청 발달은 해 있었지만 부모님들이 그걸 제대로 쓰기는 어려운 시대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곳들이 정말 많아요. 뭐 네이버 키워드 검색량 조회가 가능하고 인스타 보면 지금 어떤 게 유행하는지 대충 눈으로 보여요. 왜냐 알고리즘에 계속 뜬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템을 정할 때 우리 매장 신메뉴 개발할 때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고 얼마나 유지되었었는지 검색해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두쫑쿠가 유행이니까 두쫑쿠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두쫑쿠 검색하면 25년 10월 520회, 25년 11월 5510회, 갑자기 25년 12월 29만 2900회, 26년 1월 126만 회. 와, 미쳤죠? 이 상승 곡선은 사람들의 흥미를 잃는 순간 많아봤자 저는 2, 3만 회 정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유행하는 것 말고 도대체 뭘 팔아야 되나요? 이거는 저희 회사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뉴욕 스탠다드라는 피자 브랜드를 런칭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운영 중이던 브랜드에 출근했다가 대전에 갈 일이 있어서 잠깐 갔다 온 사이에 아침까지만 해도 안 붙어있던 임대문의가 옆 건물에 바로 붙어있는 거예요. 전화해서 임대료 듣고 바로 계약했어요. 뭐 아이템은 정하지도 않았어요. 일단 좋은 자리는 확신이 있었고 기존에 운영하던 브랜드에 사람이 꽤 많이 몰렸기 때문에 여기 오는 넘치는 고객들이 여기까지 안 올까? 무조건 데려올 수 있겠는데? 라는 확신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함박스테이크를 먼저 할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함박스테이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주변 지인들 이제 여자친구들한테 한 번씩 물어본 거예요. 함박스테이크 한 달에 얼마나 몇 번이나 먹어? 한 번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량은 꽤 됐었어요. 한 4, 5만 정도 됐었는데 아 이거 했다가 우리 쫄딱 망하겠다. 이거 애초에 먹는 사람 자체가 많지가 않고 뭐 일본 여행이나 가가지고 일본 관광지에서 정말 1등 하는 그런 매장에서 먹지 여기까지 와서 이걸 먹을까? 그렇게 계속 뭐 할까 고민하다가 화덕피자가 요즘 또 유행인가? 그래서 화덕피자를 한번 찾아봤는데 화덕피자가 유행임에도 기존에 검색량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빵 만드는 기술도 있고 계속 양식 했으니까 양식 소스야 뭐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잘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덕피자를 했어요. 근데 이게 화덕피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왜 이게 대중화가 안 됐을까? 화덕피자가 결국엔 가격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2만 원 넘는 비싸게 받으면 3만 원씩 받는 데도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캐주얼하게 풀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이탈리안 좀 버려야겠다. 그럼 좀 가볍고 캐주얼하고 스트릿하고 뭔가 그럼 힙한 사람들이 즐길 만한 게 뭘까? 찾아보니까 미국에 조스 피자라고 줄 서서 먹는 그 조각 피자를 이렇게 파는 매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뭐가 좀 유명한 거지? 보니까 치즈 슬라이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치즈 피자를 우리 스타일로 좀 풀어가지고 한번 만들어보자. 근데 이걸 화덕으로. 뭐 세상에 없던 거긴 한데 좀 웃기죠. 저희도 지금 이걸 하면서도 확신은 없었는데 사실 없잖아요. 미국식 화덕 피자라는 게 뭐야. 근데 그냥 저희도 그 캐주얼한 분위기를 이 화덕 피자랑 엮고 싶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근데 이걸 또 미국식으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의 이탈리아 스타일의 이제 화덕 피자가 아니라 뭐 에그마요, 베이컨 에그마요, 뭐 마스카포네 잠봉 이런 좀 특이한 피자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맛도 좀 새롭고 분위기도 괜찮고 그래서 좀 고객분들이 많이 찾아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뭐 이거 감사하게도.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블루오션 아이템을 먼저 잡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블루오션은 기회이기 전에 리스크가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그 블루오션에 낚시꾼들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있는 곳에 미끼를 뿌리고 낚싯대를 던져야 되는데 물고기가 다니지도 않는 곳에다가 낚싯대 던지고 있어봤자 잡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레드오션에 가서 다른 낚시꾼들보다 더 매력적인 미끼를 던지면 물고기들이 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매력적이라는 건 뭘까요? 저는 이게 결국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감각 자체가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나만의 취향이 뭔지 좀 확실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취향이 확실해지면 내 취향과 이걸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저희 브랜드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컨텐츠를 그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스토리나 어떠한 핵심 가치를 기준으로 계속 이야기를 던져야 되고 그 기준에 맞춰서 계속 컨텐츠를 발행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오렌지 정글이라는 생면 파스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리브랜딩을 하고 좀 주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춤하고 있다는 게 저희가 인스타 업로드, 컨텐츠 업로드를 좀 주춤하고 있는데 이 슬로건 자체를 더 딥하게 한번 개발을 해보고 있어요. Find your orange in the concrete 정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 험난한 도시 속에서 오렌지를 찾아라.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더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희는 느낄 수 있죠. 이게 어떤 맥락으로 얘기를 하는지. 근데 소비자들은 이 긴 문장에 공감하지 못하면 그냥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보물찾기라는 개념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에 와서 그 어릴 적 느꼈던 그런 추억을 느끼고 그런 보물찾기를 하면서 되게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동화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싶은 거죠. 장사가 잘 되는 원리를 깨닫는 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장사가 잘 되는 원리라. 이거는 저도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불과 한 반년? 1년? 그러니까 아까 그 뉴욕 스탠다드라는 브랜드를 초반에 오픈하고 그때 항상 한창 경기 침체 온다. 대한민국 무너진다. IMF가 온다. 라고 되게 뉴스나 이런 언론에서 겁을 많이 주던 시기거든요. 근데 지금도 경기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고 좋지는 않고 안 좋은 시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오픈했었던 매장들처럼 초반 매출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2, 3천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기존에는 4천, 5천 이렇게는 그냥 기본적으로 찍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왜 안 될까? 뭐가 문제일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을까? 계속 제 탓을 하게 되고 뭐가 문제일까?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랑 함께 해주시는 팀장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장님,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객이 쌓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말이 좀 그때 당시에는 그런가? 라고 좀 흘려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시간이 지나고 탄탄하게 쌓여있던 고객들이 받쳐주니까 제가 알지 못했었던 마케팅 기법들이나 이런 거를 도입을 해버리니까 갑자기 매출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 상승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죠. 정말
고객과 소통하고 고객과 친해지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구나. 그때부터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아, 이게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우리가 지금 팔고 있는 이 상품을 대하고 얼마나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그 마음가짐으로 얼마나 시간을 보내냐에 따라서 우리 매장이 잘 될지 안 될지가 판가름이 나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전에는 그냥 좋은 아이템 만들어 놓고 브랜딩 해놓고 마케팅하면 손님 오겠지. 이런 어리석은 마인드로 장사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고객을 위한 게 뭘까? 정말 소비자들을 위한 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걸까? 거기서 조금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희 브랜드가 점점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서 생각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럼 고객들을 더 위하기 위한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일까? 그럼 우리는 회사 내부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떤 방향성으로 우리는 일을 해야 될까? 거기에 생각에 꼬리를 무니까 할 일이 정말 많아지는 거예요. 아, 이 부분 개선해야 되고 이 부분 개선해야 되고 개선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선하고 좋아지는 날들이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저희는 다른 브랜드랑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장사가 안 되는 거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을 못 벌고 내가 지금 장사가 안 되는 거에 포커싱을 두시면 안 되고, 그러면은 우리 브랜드에 오는 고객들에게 내가 뭘 더 잘해줄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좀 많이 오해하시는 포인트가 있어요. 요거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저 고객에게 내가 좋은 서비스나 좋은 상품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느 정도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퍼주면 장사가 잘 되겠지.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내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그러니까 적정한 값어치를 소비자들한테 청구를 해서 이게 선순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퍼준다라는 개념보다 정말 이 고객이 원하는 거, 정말 이 고객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기준을 잡고 구분을 하고 그 서비스와 상품을 계속 제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격 인상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가격 책정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좀 두서없이 계속 이야기를 좀 하게 됐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마라탕을 보면은 최근에 하이디라오라는 브랜드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막 매출이 엄청나다고 들었거든요.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나는데, 근데 결국에는 국내에서 이제 마라탕이나 마라샹궈가 유행하고 있던 상황에서 해외에서 잘 되는, 이미 유행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고 잘 되는 기업이 한국에 들어와서 기존에 있던 수요들을 다 한 번에 빨아들여 버리니까 저는 그게 매출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한 거라고 봐요. 뭐 저희는 뭐 그냥 애송이 같은 브랜드죠. 동네 장사하는 그냥 쬐깐한 그냥 애기들인데, 뭐 그런 기업들 보면은 저희도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꿈을 갖고, 그럼 우리는 어떤 스타일로 이걸 각색해보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계속해요. 지금은 미국식 뭐 화덕 피자를 팔고 있지만 이게 결국에는 한 번 더 디벨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미스터 피자에서 유행하던 그 샐러드 바가 저는 그 미스터 피자가 있게 해준 뭔가 근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뭔가 그런 미스터 피자처럼 샐러드 바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뭐 지금 애슐리나 아니 뭐 빕스 그런 데서 샐러드 뷔페 뭐 이렇게 뷔페처럼 해놓는 건데, 저희는 그걸 좀 더 캐주얼하고 러프하게 좀 샐러드 위주 진짜 멋있게 한번 풀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이거를 확장 이전하면서 좀 규모를 크게 가져갈 때 그렇게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럼 이게 또 시장에 새로운 어떠한 재미 요소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뭐 장사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뭐 매출이 좀 떨어져서 뭐 신메뉴를 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유행을 쫓기보다 지금 우리 아이템이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존재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가공해서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아니면 또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인식시켜야 이게 잘 될까를 좀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유행 쫓지 말고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시장에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남들이 하는 거 다 따라하지 말고 세상에 있지만 없는 거, 없지만 있는 거, 뭐 그런 거 한번 해보자는 거죠. 오늘도 장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